자, 이번 시간에는 상륙 로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죠. 요 근래에 들어서 몇 년 사이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내신을 다루고 있죠. 내신에서는 선생님들의 성향을 많이 따라갑니다. 출제되는 문제들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 내용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륙 로그는 난이도를 엄청나게 올릴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낼 수도 있습니다. 고무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신을 다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간단하게 개념 정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로그 n, 밑이 10인 로그를 상륙 로그라고 하죠. 얘는 항상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때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이걸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 소수 부분은 항상 0과 1 사이다. 특히 이제 음수일 때 얘가 여러분들 많이 실수를 하죠. 알면서도 틀리는 게 이겁니다. 소수 부분. 이 음수로 돼 있다면 항상 양수로 바꿔줘야 된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높아심에 자 마이너스 1.23 돼 있다. 소수 부분 얼마인가요? 정수 부분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이고 소수 부분은 마이너스 0.123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로 틀리죠. 그죠?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답을 내놓고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되죠.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23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소수 부분은 항상 0과 1 사이 양수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기 1 더해주고 1 빼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0.77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알죠? 자, 그러면 이제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과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은 여기 n 보이시죠? 진수 자리에 있는 거. 이 n에 n이 몇 자리 정수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얘가 만약에 2라고 한다면 얘는 3자리의 정수입니다. 1이라고 한다면 2자리의 정수죠. 0이라고 한다면 1자리의 정수다. 라는 정도는 알고 있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알죠? 자, 그 다음에 알파. 알파는 소수 부분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n의 숫자의 배열 상태.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참고해 보면 여기 보시면 3.202 0.5051이죠. 그러니까 로그 3.2가 얼마냐면은 0.5051입니다. 자, 이때 이렇게 물어봐요. 로그 A가 있는데 얘가 4.5051이다. 자, 얘가 얼마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조건을 봤더니 소수 부분이 같습니다. 그죠?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소리는 이 A의 숫자의 배열 상태가 3 다음에 2가 온다라는 소리예요. 되겠죠? 그래서 3 다음에 2가 온다라는 소리고 이렇게 찾은 다음에 정수 부분이 4인 거 보이죠? 그럼 얘는 5자리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공 3개가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A 값은 32,000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겠죠? 내용 정리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문제를 보면 A의 5제곱, B의 8제곱이 주어져 있고 자, 요 값을 구하는 겁니다. 상륙 로그표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상륙 로그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 상륙 로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로그 A는 5분의 1 되겠죠? 그 다음에 로그 B는 얼마인가요? 8분의 1 되겠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상륙 로그를 취하게 되면 로그 N은 7 곱하기 로그 A
되겠죠? 바로 그 다음에 9 곱하기 로그 b가 됩니다. 그러면 로그 a 자리에 5분의 1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5분의 7 더하기 8분의 9가 되겠죠. 5분의 7은 1.4가 될 겁니다. 8분의 9는 1.125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게 되면 2.525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얼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수 부분을 봤더니 0.525예요. 자, 0.525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는 3.35의 값이 0.525입니다. 그러면 소수 부분을 봤더니 3. 적어드릴까요? 로그 3.35가 0.525더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죠. 이 숫자의 배열 상태. 소수 부분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 n이라고 하는 n은 이 숫자의 배열 상태 335의 배열 상태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수 부분을 보니까 2죠. 그러면 얘는 세 자리의 정수가 돼야 됩니다. 딱 세 자리죠. 그죠? 답은 335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가 1과 2 사이일 때 이거에 대해서 자 10의 루트 10의 승을 4로 나누었을 때 몫이 정수이고 나머지가 1이래요. 이때 모든 A 값의 합을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풀이 방식이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A의 조건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 이만큼의 말은 뭔가 좀 익숙하죠? 여러분들 그 수학상에서 공부했던 내용. 이만큼의 문장을 식으로 적어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10의 2분의 a 제곱이죠. 이걸 4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릅니다. 그래서 q라고 적겠습니다. 나머지는 1이래요. 이렇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밑에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상용 로그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A의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A를 개별적으로 좀 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상용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 2분의 A는 이렇게 되겠죠. 로그 4Q의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A의 범위가 1과 2 사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2분의 A의 범위는 2분의 1과 1 사이가 되겠죠. 요거 2로 나눠버리면 되죠. 그러면 얘의 범위가 이렇다는 소리는 얘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로그의 4q의 플러스 1이 2분의 1과 1 사이여야 됩니다. 이걸 다시 지수로 바꾸게 되면은 4q의 플러스 1이 10의 2분의 1승이죠. 루트 1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10 되겠죠. 그 상태에서 1을 빼주고 4로 나눠주게 되면은 4분의 루트 10 빼기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4분의 9가 되겠죠. 이때 Q는 몫이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범위 사이에 있는 정수를 찾으면 되겠죠. 루트 10은 3점 얼마인데 1을 뺐기 때문에 얘는 2점 얼마가 됩니다. 2점 얼마를 4로 나누게 되면은 얘는 0점 얼마겠죠. 그 다음 얘는 2점 얼마죠. 그러면 Q가 될 수 있는 값은 1 아니면 2가 되겠네요. 그러면 Q 값이 정해졌기 때문에 요 자리에 넣을까요? 1인 경우면은 2분의 A가 로그 5가 되죠. 2를 곱해버리게 되면 2 로그 5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2를 넣어주게 되면 로그 9가 되겠죠. 2를 곱하면 A 값은 2 곱하기 로그 9가 됩니다. 자, 로그 5는 어떻게 계산하죠? 1 마이너스 로그 2라고 계산을 하죠. 로그 2가 지금 여기 보시면 0.3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0.7입니다.
그죠? 0.7에다가 2를 곱해버리게 되면은 1.4가 되겠죠. 그 다음 로그 9는 3 로그 2죠. 앞에 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6 곱하기 로그 3이죠. 그럼 이거는 다시 6이 아니죠. 4 곱하기 로그 3이죠. 자, 로그 3의 값이 0.48이기 때문에 0.48과 4를 곱해주게 되면 1.92가 되겠네요. 끝났죠. 그러면 1.4와 1.92를 더하게 되면 3.32 이렇게. 그 답은 3번 돼야 됩니다. 괜찮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풀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걸 간접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설에 나와 있는 풀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그렇게 풀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자연수 mn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은 이런 경우면 하나하나 넣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리고 여기 상용로 값이 주어져 있네요. 그 말 뜻은 이걸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로그를 취해서 보라 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먼저 가 조건은 그렇다 쳐도 나 조건 여기 지금 3의 60성이면 상당히 큰 숫자죠. 직접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m의 조건이 1에서부터 10까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1에서부터 9까지죠. 자연수니까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풀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요 상태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전체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합니다. 그럼 로그 m 60 곱하기 로그 3에 빼기 n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로그의 n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자, 얘가 조금 걸리네요. 그죠? 그래서 60 곱하기 0.4771 여기 나와 있죠, 위에. 직접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28.626이 나올 겁니다. 이건 여러분 해보세요. 자, 이때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을 보는 관점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봐도 되지만 이 m과 n이 있는데 여기 하나를 콕 찍어서 가운데를 놔두는 게 편합니다. 기준을 잡아주라는 이야기죠. 저는 n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8.626을 여기 빼고 전체 빼겠습니다. 빼고 이게 마이너스 n이 남게 되겠죠. 그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28.616 마이너스 로그 m 플러스 1 보다는 크고 그 다음 n 20 로그 m 28.616 그죠? 빼기 로그 m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여기 가운데 n이 딱 고정이 된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바꿨느냐? m을 하나하나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 m이 1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m이 1일 때는 자, 보세요. 이게 로그 2죠. 0.3010 되어 있습니다. 0.3010을 빼면 28.616에서 0.3 얼마를 빼게 되면은 이거 28점 얼마겠죠. 그리고 n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을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은 이거 없어집니다. 그럼 얘는 28.616이 되겠죠. 여기 등호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n이 지금 자연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둘 다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가 존재하나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탈락입니다. m이 1일 때는. 그러면 또 m을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 그러면은 이게 로그 3입니다. 28.616에서 로그 3 0.4771이죠. 0.4 얼마를 빼게 되더라도 얘는 28점 얼마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마찬가지겠죠. 로그 2 0.3010 여기서 0.3010을 빼더라도 28점 얼마예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없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없죠. 자연수는. 계속 갑니다. m이 3일 때는 로그 4가 되니까 로그 4는 0.602죠. 여기 2 곱하면 됩니다. 0.6 얼마를 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28점 얼마. 그리고 n. 자, 그럼 이쪽 로그 3이 되겠죠. 0.4 얼마를 뺍니다. 여기서. 그래도 28점 얼마. 안 되죠. 이 사이에는 자연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m에다가 4를 집어넣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로그 5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0.699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0.699를 빼게 되면 27점 얼마가 되겠죠? 그리고 n. 자, 그 다음에 로그 4를 빼게 되면 0.602를 빼니까 28점 얼마죠? 그러면 27점 얼마와 28점 얼마 사이에 자연수는 존재하죠. n 값은 28로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다시 봤더니 이게 보시면 문제 뉘앙스를 잘 보세요.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값들을 다 구하라. 가능한 값들을 다 구하라고 했다면은 4에서부터 쭉 어디까지 9까지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계산할 거 얼마 안 걸리죠? 근데 값을 구하라 라는 말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서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그죠? m 값은 4, n 값은 28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럼 그 뒤에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답은 32가 돼야 됩니다. 자, 실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m 값이 1에서부터 10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값은 1, 2, 3, 4, 5, 6, 7, 8, 9, 9가지. 그런데 여기서 관계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럼 구해보지 뭐, 이 정도면. 그죠? 9개 정도면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1, 2, 3, 4를 쭉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해설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범위를 구하고 이 조건을 구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실전에서 과연 그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풀이 방식도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